디가우징으로 한 주간 정말 국민들을 뜨겁게 열받게 했던 양승태였습니다. 제가 뭐 누차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악마가 왔다면 양승태의 모습으로 왔을 것이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한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똑똑하고 모든 것을 이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나쁘다고 봐야죠. 나쁜 것 이상으로 나쁘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거를 모르고 단지 그냥 권력욕만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 사회 전체로 어떤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물론 결과는 다 나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무식해서 그런다고 봐줄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예. 이분 같은 경우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잘하고 사법부의 수장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지를 한 상태인데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정말 나쁘다고 봐야죠. 예, 그래요. 자, 양승태의 컴퓨터 디가우징 사태. 일단 이거 양승태가 지시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걸 뭐 지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기가 특수단에서 이제 1차 조사가 끝나고 아사모사하게 덮으려고 발표를 했더니 전국에 있는 판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다시 조사해야 된다. 컴퓨터를 가져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때예요. 그래서 막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일고 있을 때고 그리고 11월에 2차 조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디가우징이 10월에 됐으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그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예. 캥기는 게 있어서 아주 그냥 깨끗하게 밀어버린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캥기는 게 있는 게 뭐 양승태 컴퓨터를 뒤졌는데 캥기는 게 그 밑에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양승태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하고 두 사람 함께 디가우징 됐다고 제출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란의 핵심에 있는 두 사람이니까 뭐 두 사람 모두 다 이거를 지워야 된다라는 안에 뭔가가 밝혀지면 문제가 될 것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밑에 직원들이 옛 상사가 망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알아서 충성한 것은 아닐까요? 그 밑에 있는 옛 직원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판사들이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무진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고 다 재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증거인멸죄가 있잖아요. 증거인멸죄가. 근데 그거는 본인의 문제가 되는 그 증거를 삭제하는 뭐 없애는 이런 거는 처벌을 따로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의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은닉을 하거나 뭔가 인멸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일반 공무원들은 뭐 재판을 하거나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거가 아니니까 몰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 민간인 사찰 때 2009년에 그 공직윤린 지원단실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디가우징 하라 그래가지고 지시를 받아서 디가우징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처벌받았거든요. 장진수 주무관 같은 경우 그 내부 고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처벌을 받은 이유가 요 내용이에요. 본인의 범죄 혐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시를 한다고 그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어떡하느냐. 어쨌든 그거는 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법을 면밀하게 몰라가지고 그냥 지시를 받았으니까 해도 되겠지 하고 했다가 독박을 쓴 케이스인데 지시를 따른 사람들이 다 지금 판사들이잖아요. 예. 근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승태 뭐 박병대 두 사람이 지시를 했다고 봐야 되고 그 지시를 한 거를 덜렁덜렁 그냥 다른 이것도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디가우징 해버리고 뭐 말 맞춰가지고 다 얘기하면 뭐 나올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용감하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건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이 나쁜 짓이 증거 인멸죄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주체도 동료 판사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뇌수술에 비유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는 않아요. 이게 증거라는 것이 나오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보신 것처럼 26일 날 대법원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출한 자료가 뭐냐? 내용이 특별조사단이 3번에 걸쳐가지고 조사해서 공개를 안 한 400개 정도 되는 문서가 남아 있었잖아요. 예. 그 문건 파일 원본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었던 조사 보고서하고 요것만 지금 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자기들이 수사권이 없어가지고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나 이런 거를 들여다보고 뭐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조사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자기들이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 덜렁 갖다 준 거니까 제대로 조사를 못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자기들이 조사한 것만 보고 그냥 수사를 적당히 끝내달라고 지금 하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여서 이거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거는 좀 욕을 먹어야 된다. 제가 뭐 여태까지 이제 논평을 하거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래도 정무적인 판단이 기민하지는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욕도 먹고 왜 이렇게 기득권을 두둔하냐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재판만 30년 넘게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무적인 판단이 굼뜨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하는 행동을 보고는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이 단지 그냥 좀 모자라다의 차원이 아니다. 그 정도로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내부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판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뚝심이 있어가지고 이 양반은 좀 속이 터지긴 하는데 일을 보면 빠릿빠릿하게 빨리빨리 뭔가를 이렇게 진행하고 막 이렇지는 않은 스타일이라 원래부터가 예. 조금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속이 터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양반이 가진 뚝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길게 보면 좀 무서운 분이다라고 이제 평이 많은데 그러면서 약간 우스갯소리 섞어가지고 하는 평가가 뭐냐면 이분이 뚝심이 무서워가지고 정말 법원을 잘 바꿀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의 뚝심에 그걸 맞추자 그러면 대법원장 임기가 좀 짧다. 한 대법원을 한 20년 해야 이제 제대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 법원 내부에서도 좀 답답하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정무적인 판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그럴 타이밍이 아닌데 근데 이제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대법원장이고 대법관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을 테고 대법원에 있는 고위 판사들을 아무래도 자주 만나고 뭐 이럴 테니까 본인이 얼마나 후배 판사들로부터 소신 있는 판사들로부터 직언을 많이 듣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뜸을 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한 3가지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 하드는 디가우징이 이미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미 다 그 사람들이 말은 맞췄을 거고 중간에서 뭔가 양심 선언하면서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러면 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예. 근데 우르르 검찰에서 달라 그러는 거를 다 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양승태 박병대 하드뿐만 아니고 의혹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하드디스크 이런 거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안 준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걸 줘봐야 양승태, 박병대 이런 사람들이 핵심인 건데 그런 사람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다 디가우징 됐으니까. 그리고 뭐 다 시간이 지난 일이니까 이거 뭐 핸드폰을 뒤져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그 밑에 있는 판사들의 다른 뭔가 트집 이런 것들만 괜히 잡히면 시끄러워지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법원의 목줄을 어쨌든 검찰이 쥐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나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법원 내부에서도 그동안 뭐 관행이나 이런 걸로 실정법에 혹은 뭐 법원 규칙에 맞지 않는 뭐 이런 관행이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뭐 불합리한 프로세스라든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런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법원에 딱 모가지를 쥐게 되는 셈이니까 이게 뭔가 법원의 목줄을 검찰에 내준 조직을 지키지 못한 수장으로 평가받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거를 단박에 검찰이 다 깔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비율을 여러 개 잡았다 하더라도 카드로 들고 두고두고 사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법원에 목줄을 내준 수장이 되는 평가를 두려워했을까? 그게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만 그럴 수는 있죠. 이게 최대한 버텨주는 모양새를 다 취한 다음에 지금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검찰에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가지고 한 건데 그거는 줘야만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가지고 임의로 제출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서 다 줄 필요 없이 일단 버텨라. 그러면 뭔가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했구나 하는 버텨주는 모양새를 갖춘 다음에 검찰이 빡 돌아가지고 영장을 넣어서 그 영장에 있는 거를 안 줄 수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가지고 수사가 그냥 싹 되게 하려는 다크나이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빅픽처를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세 번째인데 저는 이 세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정도의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단수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단수가 높은 양반 같으면 지금 같은 정무적인 판단,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나이브하게 헛발질하는 상황을 안 했겠죠. 근데 그런 여태까지 해왔던 걸 좀 보면 굉장히 큰 시야를 가지고 뭔가 합법적으로 다 넘겨줘가지고 그래 이참에 영장 들어가가지고 가져간 거에서 밝혀지는 거 그냥 싹 한번 뒤집어가지고 법원이 한번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제대로 한번 사법부를 좀 고쳐보자라는 모양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이고 그러면 결국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인 거예요. 예. 이거 양승태 박병대 못 잡을 건데 밑에 사람들만 그냥 너덜너덜해지게 이상한 것만 트집 잡히는 것만 되지 않을까 혹은 이거 괜히 그렇게 넘겨줘가지고 결국엔 법원 목줄 넘겨준 사람으로 그냥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복잡한 생각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냥 미적미적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욕을 많이 먹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한 축이 거의 무너졌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해가지고 자꾸 법원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이고 법원에 대해서 무슨 뭐 대법원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분권화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자고 여태까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양반이 수장으로 가가지고 한다는 짓이 검찰에서 수사하게 잘해주세요 했더니 이거 못 주겠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면 그냥 하고 적당히 가시죠 라고 하는 거면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완전히 땅에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픈 상황이기 때문에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지 않을 칼을 대지 않고 지금 어떻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제한적으로 혹은 가장 그 아픈 부위만 도려내가지고 나머지 몸을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 대면 아프니까 잠깐만 있어볼까요? 조금만 있어볼까요? 뭐 아까 전기부터 발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조직의 사법부의 수장이 판단을 잘못해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이브하게 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뺏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경향신문에서 이번 주에 단독 기사도 발표를 했지만 원세훈 재판 때 1심 재판 때 왜 공소장이 변경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검찰에서 밝혀내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던 것이 매우 이제 미진한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큰 건이 트위터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던 것이 발견되면서 이게 사실은 그게 지금 원세훈을 잡아 집어넣은 건데 그 증거가 발견돼가지고 이걸 좀 새로 추가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니까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신청했는데 그거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막았단 말이에요. 공소장 변경하지 말아라. 라고 이거 변경하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누르고 있다가 그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나오면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됐는데 그거를 대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지금 당장 안 받아주기엔 조금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주고 그 뒤에 어떻게 이 결과를 한번 좀 뒤집어 가지고 정부 편에 좀 마음에 들게 맞춰주려고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금 경향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모두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던 사안이라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만 예. 어쨌든 그런 게 여기저기서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세훈 재판이 가장 정점에 있고 그 나머지 박근혜 정권의 입에 맞는 구미에 맞는 거를 해주면서 자기들은 상고법원을 한번 통과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큰 거 한번 얻어보자라고 해서 사법부 전체에 그냥 신뢰 자체를 말아먹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었던 이거를 쇄신하려면 칼을 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지금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돼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직권남용 혐의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가 증거도 상당 부분 다 없어졌고 사람들도 다 말을 맞춘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양승태, 박병대 이 사람들이 형법상 실제로 뭔가 전과가 생기는 그런 처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덜너덜해지도록 지금 뭐 모든 사람이 양승태가 정말 올곧은 훌륭한 법관이었다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못 받더라도 그 사람이 어쨌든 검찰에 출석하고 법원에 출석하고 하면서 너덜너덜해지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가져가가지고 새롭게 수사하게 되는 내용으로 사법부에서 혹여나 발견되는 뭐 이런 나쁜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가지고 처벌을 받고 사법부 자체가 개혁을 하게 되는 계기로 지금을 삼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양승태를 잡아 집어넣지는 못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걸로라도 사법부의 혁신을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운 지금 뭐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드러난 건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노력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가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식으로 적당히 그냥 하고 그 수뇌부나 기득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구미를 조금 맞추고 여태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예. 아니 그 사람들을 지금 신경 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 심기를 생각할 때입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사법부의 목줄을 다 내준 수장이라고 이런 평가를 듣는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는 호통을 쳐야죠. 예. 아니 검찰이 뭘 이렇게 우두둑 가져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그거를 못 지켰다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아니 사법부는 법을 다루는 최후의 보루이니까 아니 법 없이도 조직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떳떳한 줄 알았지 당연히 떳떳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걸 가져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큰 게 튀어나올 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게 법관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호통을 오히려 치는 방식으로 타개를 할 거 생각을 해야지. 당연하죠. 이거를 이렇게 적당히 들어주고 내가 이걸 막았으니까 뭐 이걸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여태까지는 그래도 잡음 내지 않고 참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그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김프로가 이렇게 참아줬고 김프로가 이렇게 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그건 제가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두둔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로 저만큼 두둔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예.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정무적으로는 기민하지 않지만 뚝심이 있는 양반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제가 했잖아. 예. 얼마나 더 기다려요. 지금 이거는 진짜 기다리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나이브하게 판단하고 계신 거고 이렇게 나이브하게 판단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다가는 본인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법개혁, 뭐 대법원, 대법관, 행정처 이런 데서 비대하게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에 사법부가 병들고 있고 멍들고 있고 이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여태까지 주장했던 게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헐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직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거는 직언을 해서라도 이렇게 그냥 대충 흐리멍텅하게 지나가면서 하면 안 되고요. 예. 근데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될 부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원세훈 재판에서 그렇게 법원 내부에 야료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사실 그 공소장 변경을 못하게 하느라고 난리 법석을 부리다가 쫓겨난 사람이 윤석열 지금 중앙지검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보다도 가장 법원에서의 판단 내지는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법조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와 분개를 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지금 특수 일부를 통해서 이 사건 전체를 지금 수술을 해나가고 있는 집도의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특수일부에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수사를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저렇게 나이브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적당히 해서 끝낼 생각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길기는 하고 양승태 박병대가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는 법원이 저렇게 계속 협조를 하지 않고 이상한 추식을 쓰면서 나오면 나올수록 검찰의 수사 의지를 굉장히 불태우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보기에 사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면 압수수색도 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야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꼭 사람들이 들고 들어가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가져오는 것 말고도 그렇게 형식적인 거 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줄 거는 다 주겠다라는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 집어넣는 거야 이제 사실 자체가 알려지게 되면 또 막 언론에서 굉장한 싸움이 붙은 것처럼 뭐 중계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기는 할 텐데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명분을 지금 만들어준 셈이거든요. 만약에 법원에서 달라 그러는 걸 다 그냥 줬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쳤을 때 기각을 해도 자기들한테 명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달라 그러는 거 다 줬는데 왜냐하면 영장 내용 자체가 공개되는 일은 잘 없으니까 달라는 걸 보고 판단을 해보니 이거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기각했다.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자기들이 조사한 그 원본 파일, 그래서 조사해서 밝혀낸 원본 파일하고 조사 보고서 정도 줬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수사를 어떻게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쓰면 자기들이 그것까지 기각했다 그러면 그럼 이제 재청구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법원은 계속 입지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한 자충수예요. 알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자충수가 되게끔 하고 개혁의 파고가 밀려 들어오도록 김명수 대법원장이 밑자락을 깐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는 건 무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제가 뭐 예상했던 세 가지 이유 중에 마지막 제가 보기에는 확률은 거의 한 3% 내지 한 5% 정도는 그런 게 없다고는 못할 텐데 예. 근데 제가 그 정도의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쫙 하실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나이브하게 해가지고 왔던 것들이 잘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지금의 소식을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빅픽처 그리고 이러시고 있을 때가 아니고 예. 좀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법원이 정말로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자성하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액션들을 취해야 한다라고 내부인들을 설득해야 될 지금 위치에 계신 것이지 예. 지금 이렇게 빅픽처를 그려가지고 막 뭐 질질 끌려가고 여기저기 터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를 연출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법개혁을 이루는 이런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판단을 미스하고 계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뭐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내는 건 밝혀지겠지만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반성문 쓰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작을 조금 해줘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뭐 두드려 맞아가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조금 적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아주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여튼 뭐라도 해서 뭐 삼보일배라도 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지금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이브하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뭐 제가 한다고 이게 들리겠습니까만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우려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김프로가 진단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비판 내지는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막 이렇게 내지르는 것은 좋은 결과를 꼭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저는 약간 뭐 회의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할 때 이렇게 조금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법원이 하는 걸 좀 지켜보자 했던 건데 예.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참 너무 걱정되고요. 혹시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약점 잡힌 게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글쎄요, 그 뭐 약점을 잡힐 만큼 뭐 그렇게 대범하게 막 잘못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제가 아닌 걸로 알아서 예. 자기의 본인의 개인적인 과오나 약점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고 보는데 그냥 원래 스타일이 조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이제 좀 왜냐면 저는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뭐 직접적인 면식이 있거나 뭐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스타일일까 좀 궁금했는데 아시는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뚝심은 있는데 옆에서 보기엔 조금 속이 터진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의 스타일이 조금 그렇다. 그래서 지금 것도 의지 자체가 없는 건 아닐 텐데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평소 하시던 대로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재판만 하면 되는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 정무적인 판단이 사실 뭐 판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막 표시가 나거나 드러나거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막 이렇게 된 적은 없었겠죠. 근데 예. 지금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삼부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라는 조직의 수장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기민하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자리라는 게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지식도 아주 빠삭하게 있어서 실력적으로도 조직을 이렇게 잘 이끌고 진두지휘해 나갈 수 있어야 하지만 뭐 그 나머지 다른 외부의 뭐 조직이나 이런 것과의 정무적인 이런 관계에도 잘 할 수 있어야만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거를 못한다. 내가 원래 잘 못해서 그래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 자리에 그러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맑게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계시다 지금 그냥 감옥 가 계신 분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왜 이렇게 꿈뜨는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실 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여하간 지금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그런 정파가 압승을 했는데 말이죠. 정치적 환경, 여론 지형 모두 다 자기가 뜻을 펼치기에 좋은 그런 국면인데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